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아이폰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보통은 갤럭시는 커스터마이징이 워낙 편하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맞춰서 알아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폰은 기존에 정해진 대로만 사용해라. 커스터마이징은 뭐냐? 그냥 우리가 정해준 대로 사용해. 약간 요런 느낌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iOS 13, 14 이렇게 업데이트가 점점 거듭되면 될수록 이 아이폰에서도 점점 개인화의 영역이 많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꿀팁들, 설정들 알려드리면서 아이폰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상당히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바로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기 전에 불을 다 끄고서 핸드폰은 좀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밝기를 완전히 낮춰도 잠잘 때 침대에서 볼 때에는 그것마저도 좀 눈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 더 어둡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데요.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손쉬운 사용, 그리고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 이쪽으로 들어가서요. 이쪽에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 요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면서 여러분들 눈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가 밝기를 한 중간 정도 해놓은 상태에서 이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를 해서 조금 밝기가 있네 싶지만 완전히 줄이고 나서 여기서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를 조금 더 심하게 하면은 거의 안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지금 제가 요거 손을 잘 만지고 있는데 이걸 놓치면은 제가 이거를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혹시나 실수로 이거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를 너무 높여가지고 화면이 안 보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불을 완전히 암실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럼 그제서야 조금 보이긴 합니다. 물론 밝은 환경에서는 완전히 어둡게 했을 때는 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매번 그러면 디스플레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요걸 줄여야 되냐? 그거는 아닙니다. 저는 요 제어 센터에 있는 요 손쉬운 사용 단축키에다가 이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를 넣어놨어요. 요거 넣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설정에서 제어 센터에 들어가 준 다음에 아래에 추가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손쉬운 사용 단축키 요거를 플러스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뒤로 빠져나와서 아까 전에 손쉬운 사용으로 다시 가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손쉬운 사용 단축키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서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확대기랑 어시스티브 터치 요것도 같이 넣어주세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요렇게 설정을 해두면은 여기 제어 센터를 클릭을 했을 때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 요거를 기존에 자주 사용하던 값으로 바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밝기를 완전히 낮추고 싶을 때는 먼저 제어 센터에서 밝기를 완전히 낮추고 그 다음에 화이트 포인트를 클릭을 해서 이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를 클릭하면은 훨씬 더 어두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엔 아까 전에 잠깐 설명드렸던 손쉬운 사용 단축키에서 이 확대기와 어시스티브 터치 요거의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확대기는 말 그대로 이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확대를 해서 좀 볼 수 있는 건데요. 카메라에서도 줌이 가능한데 굳이 이게 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비밀은 바로 이 아래쪽에 있는 메뉴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 있는 대비값을 바꿔주면은 사진을 찍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잘 안 보이던 글씨나 대상물을 더 잘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크게 쓸 일이 없겠지만 좀 흐릿한 글씨를 볼 때 또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알아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시스티브 터치인데요. 설정에 들어가서 손쉬운 사용 그리고 터치에 들어가면 맨 위에 어시스티브 터치가 있습니다. 요거를 활성화해주면 되는데요. 아마 기본 설정이 한번 터치했을 때 홈화면으로 가는 거라서 이거는 그냥 홈 버튼인가 보다 요렇게만 생각하시고서 없애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어시스티브 터치를 항상 펼쳐두고 사용하진 않지만 유용한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중 탭을 스크린샷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 중인데 연속적인 캡처를 할 때 전원 버튼이나 볼륨 버튼으로 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뒷면 더블 탭을 설정해 둘 수도 있지만 이 어시스티브 터치를 설정해 두면은 한 손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물론 이 터치 아이콘은 결과물에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설정에서 단일 탭, 이중 탭, 그리고 길게 누르기 이런 것들을 각각 바꾸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단일 탭에 이 홈 버튼도 없음으로 만들고 이중 탭만 스크린샷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설정들도 많은데요. 아래 내려보면 단축어 같은 거를 설정해 둘 수도 있고 스크롤 제스처도 넣을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갤럭시에는 있는 기능인데 갤럭시에서는 이렇게 책이나 문서 같은 거를 촬영하게 되면은 눌러서 스캔이라고 기본 화면으로 뜨게 되죠.
있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면은 곧바로 스캔 앱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처럼 이 눕기를 따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에서는 기본 카메라에선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메모 앱에 들어가서 메모를 만들어주고 카메라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문서 스캔이라고 있어요. 그럼 갤럭시와 유사하게 이런 식으로 크기만 맞으면은 바로 자동으로 사진을 찍어서 스캔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문서 앱 자체에 스캔본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상단을 보면은 전체적인 제목을 파악을 해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네이밍을 좀 붙여줍니다.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메모 앱에 들어와서 불편하게 좀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어 센터를 내려서요, 메모 앱을 한번 길게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새로운 메모를 만들지 이런 것도 다 있는데 문서 스캔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면은 방금 전에 했던 그 메모 앱에서 문서 스캔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문서 앱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사진첩으로 보관을 하거나 사진첩에다가 보관을 해서 어디다가 바로 보낸다거나 그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설정에 들어가서 메모 앱을 들어가서 맨 아래쪽에 사진 앱의 저장 요거를 활성화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요 메모 앱에서 사진을 찍을 때, 그러니까 스캔을 할 때 그 사진도 사진첩에다가 자동으로 저장을 해둡니다. 물론 요거는 문서 스캔뿐만이 아니라 메모 앱 자체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그걸 전부 다 사진첩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어센터에 들어온 김에 몇 가지 꿀팁을 더 알려드릴게요. 제어센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거의 뭐 와이파이나 소리, 볼륨 조절, 뭐 밝기 조절 요 정도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번 추가해보고서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손전등도 밝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꾹 눌러보면 밝기를 총 5단계, 꺼짐을 포함해서 5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UI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플래시 버튼을 딱딱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이런 손전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런 제어센터 앱들을 길게 한번 클릭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몰랐던 그런 기능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화면 녹화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이크를 켠 상태로 화면을 녹화를 할 건지 아니면은 마이크는 끈 상태에서 이 시스템 소리만 녹음을 할 건지 그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한 번씩 눌러보면서 나한테 맞는 거를 좀 찾아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손쉬운 사용 쪽 들어간 김에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뭐 공부하거나 뭔가 집중하고 싶다 할 때 막 백색 소음 같은 거 따로 틀어놓은 경우 있으신가요? 저는 종종 좀 쓰는 편인데 요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손쉬운 사용에서 아래쪽으로 내리면 오디오 시각 효과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서 배경 사운드, 여기서 배경 사운드를 켜게 되면은 요렇게 소리가 나오게 돼요. 옵션을 살펴보면은 일반 백색 소음 같은 거 여러 개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바닷소리, 빗소리, 시냇물 소리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클릭을 할 때마다 다운을 받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볼륨 조절 같은 경우에도 미디어 재생 시에는 어느 정도로 할지 뭐 별개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요건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데 만약에 배터리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프레임률을 한번 바꿔보세요. 손쉬운 사용에 동작에 들어가서 아래에 보면은 프레임률 제한 요 옵션이 있거든요. 요거를 켜게 되면은 원래 120Hz까지 주사율을 지원을 하는 화면에서 기존에 있던 이 60Hz 요걸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약간 끊기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요거는 정말 급하다, 정말 좀 제한을 해야 된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추천드리는 설정은 아니에요.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좀 준비를 하면서 굳이 이런 설정도 있더라 그냥 알려드리기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커스터마이징이라기보다는 약간 꿀팁인데요. 이렇게 메모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 이거 잘못 클릭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지워졌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막 흔들어 보세요. 흔들면은 이렇게 입력 실행 취소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하게 되면은 방금 전에 실행했던 거를 이렇게 실행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이렇게 취소를 하면은 다시 실행을 할 건지 한 번 더 실행 취소를 할 건지 요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정은 손쉬운 사용에 들어가서 요 터치 이쪽에서 흔들어서 실행 취소 요거를 켜주시면 됩니다. 다만 뭐 수전증이 좀 심하게 있으시다던가 아니면 아이폰을 쥐고서 뭐 달리기를 해야 된다 뭐 요런 경우에는 요거를 끄는 게 좋겠죠. 물론 이렇게 끄고 사용할 때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 타이핑을 하고 있던 그런 작업에서는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서 왼쪽으로 넘기면 실행 취소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실행 취소를 똑같이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다시 실행이에요. 이런 제스처 익혀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모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제스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걸 한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오므려 보세요. 그러면은 복사하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잡았던 거를 다시 펼치듯이 붙여 넣으면은 뭔가 제스처를 통해서 해당 글씨를 이렇게 딱 잡았다가 붙여 넣는 듯한 그런 방식으로 빠르게 복사 붙여 넣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커스터마이징은 아무래도 키보드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요. 요건 제가 한 2년 전쯤 한번 컨텐츠로 올렸던 적이 있는데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거의 이 키보드만 사용을 했어요. 바로 슬라이더라는 키보드인데요. 이 키보드가 좋은 점이 가장 좋은 게 요 덜덜덜덜을 쌍디귿으로 안 나오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키키키키키 막 웃는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 나의 웃음을 정말 속 시원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기본 키보드는 이게 안 돼가지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요것뿐만 아니라 이 위쪽에 있는 이 패널도 내가 마음대로 그때그때 타이핑을 좀 빡세게 해야겠다 할 때에는 좀 여러 개 펼쳐놓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좀 깔끔하게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뭐 이렇게 번호 정도나 아니면은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 기호들 요거만 꺼내두고서 또 깔끔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가지고 요거는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하는 키보드 앱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가끔 가다가 네이버 키보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자동으로 맞춤법까지도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해당 비교 영상을 제가 만들어 놓은 적이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는 바로 사진 관리에 대한 꿀팁인데요. 아이폰이 사진 관리가 비교적 좀 어렵죠. 앨범으로 묶어도 약간 좀 한눈에 보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럴 때 그나마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 가리기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민감한 사항, 조금 비밀로 유지돼야 되는 사항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중요한 문서들, 그런 문서들은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 바로 안 보이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진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여기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서 아래쪽에 내려보면은 가리기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면은 해당 사진이 가려지면서 앨범에서 아래로 내려보면은 여기 가려진 항목 이쪽에 따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도움을 줄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의 좀 커스터마이징 관련 그리고 좀 꿀팁 관련 이런 것들을 모아서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정말 다양한 꿀팁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각 잡고 이 꿀팁 같은 거를 내보낼 거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테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